반갑습니다.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김병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엑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조그만 무역회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주 왔는데 옛날에 왔다고 편안하게 왔다가 지하에서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고 아메이가 본업입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직장 생활로 출발했습니다. 직장 생활로 출발할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난잡하게 이상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선택하면 앞으로 내 5년 후, 10년 후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곳이 직장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5년 먼저 하신 분, 10년, 15년, 20년 하신 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직책을 달고 계셨는데 그 일도 쉬운 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해야 갈까 말까 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부자가 돼 있거나 행복하게 살거나 자유롭게 살거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연하게나마 뭔가 다른 일이 내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의지가 강하거나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누가 저한테 뭔가를 제안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그냥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점검이 딱 되고 있을 때 굉장히 친했던 선배가 제조업체를 했는데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선배가 저한테 와서 이제 야 병주에 국내에 이렇게 잘 팔리는데 수출도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그럼 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놓고 한 일주일도 안 알아보고 내가 할게요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해라고 제안할 것 같았고 저는 무역일도 몰랐고 그 아이템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다고 해봤자 일주일 동안 그걸 통찰력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그 깝깝한 미래 말고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선택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도 감수하면서 그때 당시 제 아내는 이제 부산에서 중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부부도 감수하면서 이제 조그만 무역회사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리도 잡고 직장 생활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회사를 한 6, 7년 정도 하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내 5년 후, 10년 후, 내 50대, 60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메이가 왔습니다. 올 때는 되게 기분 나쁘게 왔습니다. 그 친구 한 통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병주에 기가 막힌 사업이 있다 니한테 이야기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그때 당시 이제 대기업에 다닌 친구들이 제가 이제 빠르게 이제 자영업을 하고 무역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되게 아직도 사회 초년생이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곧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려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9시쯤 제 사무실에 찾아온 친구가 대뜸 저한테 물었던 이야기가 네 꿈이 뭐고? 이래 살아고 어쩔래?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노?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톤이 되게 뉘앙스가 기분 나빴습니다. 네 이대로 살면 거지 된다 막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 그 협사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그 이야기만 해라 그러니까 네 혹시 아메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이상해요 전달하는 게 이제 기분 나쁘게 해놓고 아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아메를 안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점검은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니까 약간 비난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안다 그랬죠. 아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아십니다. 근데 다 단편으로 아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품을 쓰는 걸 받거나 전달하는 걸 받거나 아메하는 사람을 받거나
미팅장에 한두 번 가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 단편으로 봤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아메이 단편은 뭐였는가 하면 저희 어머님들에게 누군가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메이가 방판이었죠. 그런 식으로 알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광경이 웃겼습니다.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어디 홀릭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하러 왔는데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걸 이해하는지 관심 있는지 이걸 살피는 게 아니고 얘는 오로지 아메이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아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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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이 저한테 그렇게 뱅뱅 돌더라고요. 이상하다, 얘 왜 이러지 싶었는데 아메이 이야기를 막 하는데 되게 거북하고 힘들었는데 제 귀에 들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회사가 1959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거 하고 지금 현재 58개 나라의 현지 법인이 있는 지금 스코어로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다국적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건 불편했는데 회사 굉장히 크고 괜찮은 일이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그 친구를 돌려보낼 때까지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저는 주말 부부였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현우가 와서 아메이란 걸 설명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일 같아. 내가 한번 알아보고 괜찮은 일 같으면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제가 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달한 친구도 아메이 안지 열흘밖에 안 됐고 그 설명을 이상한 설명을 제가 듣고 아는 단초라고 몇 가지 없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저는 아메이 결과가 궁금했던 거죠. 그 친구가 보여준 잡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 직장인인데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아메이를 해서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직장에 사표를 쓰고 1년 돼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 피는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직장에서 자유로워졌고 재정에서 자유로워졌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들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 알아보고 괜찮은 일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주말 부부로 살고 저는 서울에서 무위기를 하고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어디 함정에 딱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살아온 것보다 한 2배, 3배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내 미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안 거죠. 근데 딜레마는 뭔가 하면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지금까지 해온 그 일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제가 올 초에 읽었던 되게 재미난 책인데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고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연히 서점에 가서 뽑아가 봤는데 그 내용의 그 책의 첫 사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나 봐 이러니까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길을 잘못 들었으면 무슨 멈췄어야지 왜 계속 가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그건 제가 아메이하는 주제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단지 저는 도구 해결책이 아메이고 그 사람은 다른 걸 찾았는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면 했다는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내 자유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삶이 있거나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세상이 있으면 열심히 사는 게 너무 맞는 거고 지당한 거죠. 그런데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잘 안 되는 그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딜레마 같은 거죠. 이건 싸워보지도 않고 진 것 같은 게임 속에 제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매일매일 심각하게 철학적으로 고민한 건 아닌데 주말부로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커 보였습니다. 주말부도 감수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툴 같고 나는 그대로 열심히 살아서 대기업에도 근무를 하고 내 자영업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조금 더 많아졌다 뿐이지 이게 해결책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가진 듯한 해결책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아메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메이를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이나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나는 아메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나는 아메를 가지고 직장을 안 다니고 자유롭게 살아, 나는 아메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 살아, 나는 아메 가지고 이런 차를 타, 이렇게 하는 말들은 다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이런 돈을 못 벌었을 사람이고, 나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이런 자유를 못 누렸을 사람이고, 나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이런 차를 못 탔을 사람이고, 나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못 살아냈을 사람인데, 아메가 기회라서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굴레가 너무 깝깝하고 저는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딜레마가 제가 아메를 접할 때 느낀 것 같은 비슷한 딜레마를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다른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저는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들고 온, 정말 이상하게 들고 온, 이상하게 저한테 설명한 아메를 알아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사업 설명을 들으러 다닌 거죠. 여러 차례 들으러 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듣고 듣지 않으면 아메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짐작만 하게 되는 거고, 저는 한 10번 정도 듣고 CD를 여러 개 듣고 책을 뽑아보고 하면서 아메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좀 됐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아메를 오해할 만하구나.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 댁에 누군가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는 방판점으로 가진 게 선입견이었는데, 제가 아메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주말 부부니까 제가 서울에서 전화를 가지고 오늘 사업 설명을 듣고 와서 막 들은 것들 내용을 이야기하면 끝에 그걸 왜 하는데 묻더라고요. 제가 진짜 한 30분을 왜 하는지를 설명했는데 끝에 왜 하는지를 물어요. 어떤 날은 한 시간을 전화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why 아메, 왜 아메를 하는지 설명하는데 끝에 그걸 왜 하는지를 물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꽤 친한 사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소통 안 되는 지점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왜 이러지?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제 아내가 본 거였습니다. 저희 장모님 댁에 누군가 제품을 갖다 주고 세제를 한 20-30만 원어치나 앵기고 가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화장실 한켠에 먼지가 뽀얗게 쌓일 정도로 놓아져 있었던 거죠. 제가 아메를 하는 이유, 제가 아메를 왜 하고 있고 아메가 어떤 회사고 아메는 어떤 사업이고를 설명해도 제 아내는 제가 아메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제품을 앵기면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통의 과정이 뭔가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업 설명 한 10번 듣고 세미나 가고 랠리 가고 오늘 이런 장소에 꾸준히 참가하고 엄언을 듣고 하니까 그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욕구가 있고 비전이 있고 확신이 있고 전달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걸 반복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저처럼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진짜 무지 친한데요, 말을 안 해요. 어느 정도 말이 없는가 하면 한 번은 대구에 이제 부부가 같이 가야 됐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제가 가다가 딴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혼자 왔는 것 같다. 옆에 돌아보니까 앉아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우리는. 그런데 무지 친해요, 하여튼 간에. 무지 친한데 말을 안 하는데 그만큼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은 어색해서 이게 화해가 잘 안 됩니다. 서로 말을 꺼내는 게 마음은 이미 풀리고 용서가 됐는데 어색해서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처럼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아메 하는데 장애가 없었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아메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통쾌합니다. 이 사업이 내 삶의 목적과 일치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백지 한 장의 차이를 팡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주저함이 없어집니다. 그 백지 한 장의 차이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제품에서요. 저는 이제 제가 주말 부부고 뭐 그전에도 자취를 오래 했으니까 이 세탁할 때, 특히 이제 손빨래를 할 때 세탁 같은 거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뭡니까?
이 세탁 같은 걸 이렇게 빨 때, 헹굴 때 치댈 때마다 거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치댄다는 말이 표준말 맞습니까? 예. 아, 맞습니까? 예, 부산에 가서 물으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표준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하여튼 치댈 때마다 거품이 계속 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헹구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세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까? 이거 너무 시간이 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메 SA 프리미엄을 딱 써봤는데 이게 너무 기똥찬 겁니다. 헹구는데 정말 짧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와이셔츠에 프리워시를 쫙 뿌려갖고 SA 프리미엄에 딱 담궈놨다가 퇴근하고 와서 짝짝 헹구면요, 두세 번 헹구고 나면 비눗기가 다 빠진데 빨래는 훨씬 잘 돼요. 그러면 물도 적게 쓰고 전기도 적게 쓰고 세탁물도 훨씬 오래 있고 제가 이 사실을 안 거죠. 그럼 이거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저한테 통과된 겁니다. 이번에 나온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도 진짜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 수치를 줄여서, 그 말은 혈관이 활성산소 공격당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잖아요. 동맥경화의 원인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딱 통과하고 나니까 이걸 막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제 쓰는 사람, 다른 건강식품 먹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백지안장 차이입니다. 이걸 이 사람한테 리테일해서 이 사람이 제품을 써서 PB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만 삐끗해도 저 같은 사람은 못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완전히 통과해버린 겁니다. 이게 니한테 좋은 일이야. 이게 당신한테 정말 좋은 일이야. 좋은 제품이 이게 딱 통과된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업을 그렇게 10번 이상 듣고 막 엄원 듣고 해가지고 아메 속에 딱 쌓여있고 아메에 탁 물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 사람한테 알려야 돼. 전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찾아간 친구가 나름 똑똑하다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니 혹시 아메이 아나? 이래 물으니까 아메이, 다단계, 피라미드 그런 거 다 사라져야지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아메이 마케팅이라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옛날 책인데 지금 안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갖고 뒤통수를 탁 때렸습니다. 네가 아메이를 알아? 이러니까 놀래더라고요.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잘 말해야 된다. 네 진짜 아메이를 알아? 네 이런 책 읽어봤어? 아니. 그럼 네가 아메이를 알아? 네 신중하게 대답해라. 네 진짜 아메이를 알아? 이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그 제가 말했죠.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메이 사업 설명을 계속 들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강의 어문으로 되어 있는 걸 수도 없이 들었다. 책도 읽었다. 세미나도 갔다. 그래서 내가 네 주위에서 아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헛소리 하지 말어. 이거 엄청난 일이야. 신이 허락해줘서 네가 직장생활 한 100년 할 수 있게 해주면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나? 안 돼. 그런데 이거 내가 둔하더라도 한 10년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그걸 확인해 봤다고. 제대로 알아봐. 그게 평상시에 저 같으면 제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전달해서 팔아서 매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익이 생기는 그 구도로만 저한테 이해됐고 다가왔다 그러면 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저를 팡 통과한 겁니다. 이게 그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 삶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딱 이해되고 나니까 계속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그 백지 한 장의 차이가 통과되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메이 키워드가 재미입니다. 재미. 실제로 제가 SP 됐을 때 본사에 주최하는 SP 미팅 갔다가 아메이 왜 아십니까? 물어서 저는 재밌어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본사 직원이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재밌어서 한다고 당신이 이해 못할 것 같다고. 그게 뭐가 재밌는가 하면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걸 내가 여럿이한테 알려다 보니까 다는 아닌데 알아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스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키 초보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고 그걸 생 공짜로 제가 강습을 해준다고요. 그거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제가 스키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일, 즐거움이 더 커지는 거죠. 아메 협사 그런 겁니다.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게 됐으니까, 이해하게 됐으니까, 내가 이걸 통찰 있게 전체를 알게 됐으니까 이게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확신 들었으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그걸 공감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요. 제가 제 사무실이 서울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제 집은 대방동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등학교 동기 한 명한테 사업을 전달했는데 얘는 집이 또 부평이에요. 부평 서울보정보험 지점에 근무했던 고등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한테서 막 설명을 하니까 이 친구는 처음에 되게 엉뚱하게 받아들이더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는데 방이동이라는 곳에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여기 사업 설명을 듣고 여기 왔을 때 어떤 데는 8시 시작하는 사업 설명 8시에 도착하고 어떤 데는 9시 도착하고 어떤 데는 9시 40분에 도착해요. 근데 계속 들으러 오더라고요. 그 친구 마치고 나면 그 친구를 태워가지고 그 친구하고 제 스폰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부평까지 차를 갖고 가는 거죠. 거기서 맛있는 포장마차 우동집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커피 마시고 아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해갖고 집에 돌아오면 대방동에 있는 제 집에 돌아오면 빠른 날은 2시, 늦은 날은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고 어떤 날은 해가 떠 있고 이래요. 근데 그게 어렵나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 가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메이가 조금씩 확장돼 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재미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공감되고 늘어가는 재미하고 또 다른 재미가 뭔가 하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메를 가지고 한 50만 원 소득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것 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소득을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알더라니까요. 해왔던 그 일을 그걸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내가 해왔다 그러면 충분히 그 노력을 조금 더 가중시키고 가속화시키면 소득을 2배로 만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 지점에서 내 소득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지점으로 계속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런 재미 속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제가 부산인 주말부부고 이 주말부부도 오래 하면요 안 되겠더라고요. 따로 사는 게 되게 익숙해집니다.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 넓은 침대를 혼자 쓰다가 둘이 쓰니까 불편해요. 그 익숙한 거죠. 혼자 사는 게.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사업을 전달하러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부산에는 사업 설명하는 교육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를 주최해주는 스폰서 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홈미팅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두려움이 안 생겼어요. 왠가 하면 내가 아메에 대한 가치, 비전, 재미 막 전달하는 것, 사람들이 이해가는 것, 내가 설명하면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 이런 재미에 빠져 있으니까 뭐가 없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니까 조금씩 만들어지고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첫 달에 3%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12%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건 놀라운 스코어거든요. 근데 이 12% 하는데 야루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약사신데 저처럼 소극적인, 저희 어머니가 보시더라도 제가 이거 하고 안 맞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아메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시지만 그래서 그래도 아들이 하니까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산의 물류센터가 저 구소동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 왕창 사신 겁니다. 뉴트리라이트를. 그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이거는 팔 수 있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왕창 사시는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계산하면서 보니까 이거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안 말리면 12%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후자를. 그 12%를 딱 한 거죠. 둘째 달에.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이제 이 핀 인정식 하는 데서 랠리란 곳에 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 가니까 저보고 스피치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초창기 스피치 때문에 아메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메 너무 좋은데 내가 비전을 봤거든요.
확실히 딱 봤는데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스피치하고 끝나면 둥글게 스피치하고 어디 가도 모이가 스피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물어봤습니다. 너가 매일 일하나 이런 물으니까 제 친구한테 매일 일한대요. 그럼 나 안 할란다 말. 스피치 때문에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공포스러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게 저처럼 소극적인 내성적인 사람한테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기 싫어하는 스피치를 제가 12% 했다고 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다음 달에 제가 다시 3%를 했습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왕창 싸졌다가 그 다음 달엔 저희 어머니가 안 싸지니까 제가 제 위치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날 3%를 제가 겨우 하고 돌아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고요. 야, 내가 그거 다 반품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못 팔겠더라 이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약사시니까 이게 성분이 이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들한테 좋은 건데 니 한번 먹어봐라 이러니까 안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12% 받았던 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개내야 되는 거죠. 3%도 보너스 못 받고 6% 보너스 못 받고 9% 보너스 못 받았습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근데 다시 12%가 땅 됐는데 제가 알겠더라니까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싸제가 한 12%하고 이 12%가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12%를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 내가 노력하면 요 소득의 2배를 내가 만들 수 있겠네. 왠가 하면 제가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거든요. 한 사람 전달하고 따박따박하고 해서 고소 2배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굴곡은 있지만 더 재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제 제 사촌 동생, 집안 동생한테 가서 이 친구한테 내가 사업을 전달해야지 하고 가서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댁에 그때 집이 서울이었으니까 처갓집에 이제 불러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막 하고 나니까 이게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그 설명을 피라미드하고 다른 거하고 차이점을 설명했는데 이게 피라미드라 생각하냐 이런 거. 피라미드래. 자기 친구가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는데 결국 그만두더래. 처음에 형님 같았는데 나중에 다 그만두더래. 그러면서 이 자료 읽어봐라 이러니까 마지못해 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고등학교 동기 한 명을 불러가 또 설명을 했는데 책을 딱 막더만은 3개월만 해보고 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이런 거 해봤는데 처음엔 니같이 거품 무는데 다 오래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3개월 후에 들어라 이라고 갔어요. 그리고 또 저희 처갓집에 어른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함부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와이프는 시키지 말아라. 너 와이프는 낮에 가서 돈 벌어오는데 이런 거까지 저런 거 시키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하루에 일어나요. 하루에 세 번이 세 건이 다다닥 맞은 거죠. 이렇게 다다닥 나가다가 다다닥 맞은 거죠. 그런데 실제 큰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갓집에서 그 사업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 장모님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기 주말부로 사니 저기 뭐 하는가 봤더만은 아메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더 심했으면 이거 무조건 피라미드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콘소리가 계속 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더라고요. 저거 잘 살아라고 앞까지 봐주고 했더니 이제 와서 저런 거 한다고 막. 동네 창피하게 막 저런 거 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야, 이 수습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가 이제 저희 어머니 본가로 갔습니다. 본가로 가서 이제 밥 좀 주이소 이러니까 니 처갓집에 밥 안 주더나 이러니까 뭐 그럴 일이 있었어요. 이래서 밥 먹는데요. 그때 제가 야, 이내 다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가 아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손톱이 때만큼도 없었습니다. 약간 피곤하긴 한데 저 사람 너무 무식하게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야, 니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설명해봐라 그래갖고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명을 했습니다. 되게 귀찮아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야, 니 말대로 하면 이거 되겠네. 온 세상에 영업 아닌 게 어디 있노? 다 그렇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될 것 같네. 니 말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네 이러더라고요. 한 10번 설명하고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제 어머니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심리적으로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하고 제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되게 강하게 저한테 느껴지고 있을 때 아멘을 탁 받아들였으니까 아멘에 대해서 아무런 이거 막 내가 하면 족족 되는 거 막 그런 생각이 없이 나는 이거 갖고 해결하겠다. 뭐 다른 사람 5년 만에 되면 나는 10년 만에 되고 다른 사람 10년 만에 되면 나는 20년 만에 되고 다른 사람 20년 만에 되면 나는 40년이 됐으라도 그 끝에서라도 나는 자유롭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돌아와서 계속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 아메가 재밌어서 하고 아메가 또 통쾌해서 합니다. 어떤 지점이 진짜 통쾌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그렇게 해서 SP가 됐는데 이제 부산에서 저는 되게 독특하게 저희 팀에서 9%부터 최고 하이핀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뭐 사람이 없어 내 혼자 하는데 뭐 고등학교 동기 한 명 오고 둘이 이제 니 6% 내 9% 내가 최고 하이핀인 거예요. 뭐 서울에 가서 배워서 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막 중구난방 자충우들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SP가 되고 그 다음 달에 SP가 안 되고 그 다음 달에 다시 SP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커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내가 들었던 마케팅대로 이게 그래프가 이래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그렇게 돼가는 걸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통쾌한 건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 동생, 사촌 동생, 형님이 피라미드다 한 친구한테 제가 또 그 다음에 진지하게 가서 데모도 여러 개 보여주고 사업설명 또 했거든요. 니 와서 들어봐라, 알아봐라 이러니까 피라미드란 겁니다. 한 번 더 갔습니다. 세 번째가 설명했는데 또 피라미드래요. 그래서 제가 니 하지 마. 니 피라미드라 생각하니까 니가 피라미드라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겠노? 니 하지 마. 나 이게 피라미드의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거야.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플래티늄이 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형님 이거 이미지가 너무 안 좋던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 아이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진짜입니다. 제가 무역일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찾았는가 하면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들어보고 내가 이해되고 난 다음에 이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템이 돈이 돼. 근데 동시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하고 있으면 제가 늦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진입하면 몸만 쌩 고생하지 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라는 걸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다 하고 있으면 이건 저한테 소용이 닿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얘같이 다 피라미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사람들 이미지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따박따박 하면 안 됩니까? 그 잘난 큰 기업체에 다닌 직장도 50대 어느 날 잘려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한 길을 못 찾아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내 걸 갖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제가 플래티늄이다 한 사파이어가 됐을 때 명절날 계속 만나니까 그 사촌 동생이 이러더라고요. 형님 이거 진짜 어렵겠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 아이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이 내가 하는 거야. 쥐가 해봤나? 나처럼 1, 2년 하더냐? 안 해본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1, 2년 하니까 너무 재밌고 쉽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니까 명절 전날 술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만났더니만 형님 제가 형님 존경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러더라고요. 내가 본 비전이 맞다는 걸, 내가 확인한 내 삶의 자유가 그 끝에 있다는 걸 확인한 걸 입증해가고 정면에 가는 길이 너무 통쾌한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거죠. 통쾌해요. 진짜 또 다른 통쾌함은 진짜가 뭔가 하면요. 제가 알렸어요.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김청기 사장입니다. 작년에 다이아몬드 된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농사를 부산 경주에서 어머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막 너무 효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아메를 전달한 거죠.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바쁜 친구였습니다. 근데 아메를 하더라고요. 계속 했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전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 자충우돌 했는데 막
그 충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충무로 막 우리는 뎁스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막 배운 게 몇 개 없으니까 뎁스 가야 된다 이래가 나오면 뎁스 이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무로 간 거예요, 뎁스가.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제가 측정하고 판단한 게 아니고 뭐 뎁스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충무로 갔는데 이 부산에 있는 어떤 남자분의 여자친구예요, 충무로 계신 분이. 가는 길에 둘이 싸우면 오지 마라 그래요. 막. 기분 좋으면 오라 그랬다, 기분 안 좋으면 오지 마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 안 하고 뎁스다로 막 간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노력해도 거리도 있고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겠구나. 그때는 부산의 충무까지 가려고 하면 한 2시간 반은 걸려야 됐거든요. 지금 거리가 되게 짧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충무로 가는 길에 해가 질 때 이제 그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 뒤편이 바다가 보이고 되게 이뻐요, 석양이.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김정희 사장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오지 말자, 여기. 여기는 안 되겠다, 야. 니 너무 바쁜 직장인이고 내가 판단력이 좋지 않아서 여기 많은 일에 네 시간을 쓰게 해서 미안하다. 충분 이상 더 이상 오지 말자. 근데 청기야, 꼭 기억해놔라. 우리가 알린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살면 절대로 안 변한다. 근데 우리가 계속 알리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강해져서 그 강한 게 쌓여서 결국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얘하고 내하고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이 친구가 다이아몬드 된 겁니다.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그럽니다. 부인이 5년 후를 생각하면 자기 미래가 눈이 부시대요. 이 친구는 만약에 그 기업에 있었으면 한 10년 전에 잘렸습니다. 물론 성실하니까 뭔가를 하며 살았겠죠. 근데 아메의 도구같이 자기 자존을 지키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자기답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메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통쾌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다이아몬드 한 주 더 나왔습니다. 김청희 사장님 뎁스 속에 있는 문서환 사장인데, 그거는 처음 나타날 때 압권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체인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걸이 옛날에 그걸 막 이만큼 두꺼운 체인 목걸이를 딱 해갖고 막 머리 노랗게 해가 청바지에 채권 가방 딱 넣고 나타났는데 20대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딱 봐도 공부 진짜 안 하겠더라고요. 실제로 폭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속에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더만은 작년에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평균 연령을 확 낮추는 뉴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게 이 사업 속에 있습니다. 제 앞가림조차 힘들었던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뭘 갖고 사람하고 이런 걸 같이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통쾌한 지점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배워갖고라도 사업을 하겠다. 뭐 안 되면 뭐 내가 서울에 매일 올라오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일주일에 2번씩 서울을 올라오고 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팀에서 플래티늄 미팅이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하고 김청기 사장하고 둘이가 플래티늄이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너무 바쁜 직장이니까 플래티늄 미팅이라는 게 생겼는데 나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올라가 볼게. 갔다 와서 들은 정보를 얘한테 알려줄게. 그러니까 쥐도 오겠대요. 그래 이러고 저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직장 늦게 마치고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8시 시작하는 미팅에 10시 반쯤 되면 들어옵니다. 그때는 참 미팅이 다행스럽게 시작 시간에 있는데 끝 시간이 없었어요. 무지 오래 하더라고요. 그럼 1시쯤 마치고 마지막 고속버스 타고 내려간 거죠. 우리는 안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쩌면 온 힘을 다해서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 삶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게 훨씬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면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진짜 즐거움이죠.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저 아메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큰 행운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 속에서 컸다는 겁니다. 그 참 놀라운 일이 처음엔 전혀 못 느꼈습니다. 아메는요, 되게 희한하게 완전 노출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 자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제 아들은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게 지 환경일 뿐인 거죠. 근데 아메를 하니까 지한테 버거운 일이 생기는 거죠. 집에 홈미팅 한다고 사람들이 와 불편한 거죠. 뭐 제품 다른 거 쓰고 싶어도 절대로 못 쓰게 하죠. 이것만 써야 돼 이러니까 불편해하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출됩니다. 내년에 나트랑 여행 갈 거야. 엄마가 열심히 해서 니를 꼭 나트랑 데리고 갈 거야 이러는데 포스트도 딱 붙여놨어. 근데 눈치를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포스트 실거머니 때 실패했구나. 근데 엄마가 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인데 시드니는 엄마 아빠만 가는 건데 이 여행은 엄마 아빠 꼭 갔다 올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여행 니를 꼭 데려갈 수 있어. 화이팅! 이라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는 거 보이 자꾸 돼가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여행을 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자신감이 더 붙어. 그리고 집의 환경도 좀 달라져. 차도 바뀌고 그리고 자기도 여행을 가.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아메하길 진짜 잘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엄마 아빠가 더 윤택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나이스해지는 거예요. 완전 다 노출돼 버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야. 니도 삶을 그렇게 살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제 아들하고 둘이서 지리산에 갔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지리산을 되게 좋아해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갖고 밑에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갇혔습니다. 둘이서 밥을 해먹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다이아몬드가 된 건 니를 너무 사랑했으다. 그리고 니 동생을 너무 사랑했으다. 아빠가 다이아몬드가 된 건 엄마를 너무 사랑했으다. 근데 아빠는 아빠 삶을 너무 사랑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누굴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네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네 자신답게 살아. 그게 제가 아메를 통해서 걔한테 준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다른 건 관심 없습니다. 완전히 방목이죠 뭐. 그러니까 만날 때 재밌게 사는 거죠. 안고 사랑하고 즐겁고 그리고 지 인생은 지가 결정하고 지가 책임지고 우리는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에서 구속 안 당하고 살아가고.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저한테 딱 대학을 가고 이제 1학기 때 술을 엄청나게 마시더라고요. 퍼마시더라고요. 5시에 전화해도 술집, 7시에 전화해도 술집, 11시에 전화해도 술집. 와. 그러더만 어느 날 한 2, 3개월 딱 하더만 바짝 하더만은 군에 간다 이러더라고요. 1학기 마치고 그 해병대 지원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사이에 말이 된 게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 다 대학 가면 니는 깨끗하게 고졸로 끝내도 되고 다른 사람 다 대기업에 가려고 하면 니는 가지 마 그냥. 다른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사는 게 불리하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억울해지더라. 열심히 살았는데 질 게 없으니까. 네 삶을 살아.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30대 출발하더라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복학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해라 이랬죠. 근데 한국에서 살 수 없어. 미국 유학 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얼마 드는데 이러니까 얼마 든대요. 그 제가 아빠가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건데 이러니까 아빠가 안 도와줘도 난 할 수 있어.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가 헷가닥 속았다 아닙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출발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고난 앞에서 내가 어려워지고 하기 싫은 과정을 거칠지도 모르는데 그건 내가 견딜 만큼 강해져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홀딱 해가 보냈더만 1학년 2학년 마치고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라 그랬더만 돈이 좀 더 든대요. 2배 이상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은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부모인 우리가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이놈이 한국에 돌아서 지금 이제 AI 쪽에 잠깐 근무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뭐 유학을 갈 것 같은데 박사과정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놈은 이제 제가 지 생각, 지 인생관이 너무 기특해서 저희 팀 앞에서 짧은 스피치를 해라 그랬더니만 와 만세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전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살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가 등에서 막 지한테 뿌리면서 지가 받아가고 받아먹고 그걸 통해서 자라게 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루어진 거죠. 과연 제가 아메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몰랐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저한테 왔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 인생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아무 교신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같이 살기는 싫다 이렇게 말하겠죠. 기존의 시스템 우리한테 정말 불리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서요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한테 300명 가까이 의사한테 네가 암에 걸리면 네가 치료했던 방식으로 치료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300명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불과 몇 명만 예스라고 말한 거예요. 나머지 260여 명은 안 해. 실제로 그 중에 한 6, 7명이 암에 걸리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채소, 야채, 음식 먹고 회복해갖고 돌아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적으로 말하면 만약 우리가 의식이 없으면, 우리 삶을 주도해 살고 싶은 의식이 없고 가는 길을 포기해버리면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 휘둘리면 사는 거죠. 곳곳에 다 그렇습니다. 암에 사는 사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 미네랄 빼기 때문에 사람 몸에 안 좋아요. 독일에 들고 가면 개도 먹이지 말래요. 병든다고. 근데 그게 93% 이상의 가정용 정수기가 역삼투압 정수기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왜 바뀌냐고요. 우리가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는 못 팔기 때문에, 그대로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뀐다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으면 기존의 시스템은 우리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 경험상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 세대를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메이는 우리한테 정말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메이가 왔을 때 이 기업 이념 자체가 삘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대요. 헬핑 피플이래요. 자유가족 희망 보장이래요.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지? 이거 사람들이 믿나?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사회적인 시스템은 건면, 성실, 노력, 봉사, 인하단결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본 최악의 건 뭔가 하면 일하자 또 일하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걸 발휘해서 뭘 하자고요? 네 삶이 아니고 네 회사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던 거죠. 그건 제 아들한테 저는 그걸 정말 허용하기 싫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끔찍하도록 싫었던 게 뭔가 하면 20대가 된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떨어졌네 이러면서 자기 청춘을 버릴까 봐 그게 공포스럽도록 싫었습니다. 그런데 단 아메이를 선택한 그 이유 때문에 제 삶도 바뀌고 제 아이들의 삶도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개인, 그 사람, 그 개인의 삶에 대한 포커스가 이처럼
글로벌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풍요롭게 느끼며 살기, 풍요롭게 느끼면서 살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두에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최윤정 서정권 사장님께서 이제 저같이 미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성과도 크지 않고 빠르지도 않고 한 사람을 굳이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미난 사람이 올라와서 스피치를 하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진중하시고 이렇게 진짜 겸손하시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서정권 최윤정 사님하고 같이 시드니를 갔었습니다. 팀은 다른데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정말 자유로운 최윤정 사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군요.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FC 정도 이렇게 된 아메이 사업에서 어른이신 거죠. 그죠? 한국아메이 큰 리더분들을 볼 때마다 시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자유롭지만 그들이 정신까지 자유로운데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수평적이고 겸손한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니다. 이 사업이 정말 멋진 사업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드니에서 라보엠을 봤는데 라보엠을 보다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라보엠을 봤는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건입니까? 그죠? 개인한테. 근데 오페라는 진짜 재미없어요. 뮤지컬은 재미있는데 오페라는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스토리를 다 알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없는데 진짜 재미없다고 느낀 사람이 1, 2막 끝나고 중간에 한 30명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끝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보고 나니까 끝날 때 일어나는데 그 옆에 같이 간 다이아몬드 중에 2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 음악을 아는 거죠. 이분들은 감동해서 울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죽을 뻔해서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감동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풍요롭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메이가 우리 삶에서 시간적이고 재능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한테 정신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증거는 뭔가 하면 그 풍요로움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건 처음 보는 거야. 이 맛은 처음이야. 이 광경은 처음이야. 이 사람하고 이 만남은 너무 좋아. 이 감동은 처음이야. 이런 것들이 아메이 사업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인생은 많이 갖는 게 아니고 풍요롭게 느끼다가 오는 거라 그랬거든요.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제 생존에 필요한 죽는 날까지 제 자존을 지키는 일을 해결하고 사람들하고 풍요롭게 느끼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상에 보이는 것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쌓여가는 이 일상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빵에 버터를 바르고 이부자리를 펴는 게 우리 인생의 기적임을 우리는 잊고 산다 그랬습니다. 왜? 먹고 살기 너무 바빴어. 그 일이 우리를 구속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구속할 것 같은 이 아메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아메이를 가지고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제 아들을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안으면 저보다 가슴팍이 훨씬 더 두꺼워요. 듬직합니다. 따뜻한 게 느껴져요. 따뜻한 말을 서로 나눕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어느 날 그 시간을 제가 못 느끼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 이게 우리 삶의 기적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메이는 이걸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정말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메이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아메이가 제 삶의 목적과 일치해서 그렇습니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나답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걸 가능하게 못 해줬었습니다. 못 해준다는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근데 다른 탈출구가 안 보였습니다. 근데 아메이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보여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재주가 없지만 아메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메이를 진행하는 속에 저를 통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느낌의 다른 지점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팀에 다이아몬드가 한 주가 나오고 제가 올해는 수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 속에서는 진짜 너려 터진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제일 빠릅니다. 제 동기들은 다 시스템 아웃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기놈 중에 공사기업에서 제법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친구 한 놈이 올해 나왔어요. 나와서 술자리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병주야 내 인생이 와 이 꼬라지가 됐노? 내가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내 아이가 내한테 나도 아빠처럼 서울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고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물었을 때 나는 니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 못하겠더라 도대체. 끝이 이렇는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조금 있다 바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건데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처음 보셨지 않습니까? 아메이를 진행해보고 사람들이 노하고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비즈니스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계속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제품을 쓰고 좋아하고 상식적으로 다가오고 공감하고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나면 그 뒤에 내 자유가 있다는 거 알고 출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때 본 설레임이 진짜입니다. 내가 아멘을 출발할 때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 설레임이 진짜입니다. 중간중간에 만나는 그 설레임을 흐리게 만드는 그건 가짜입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 끝에 내가 원하는 자유가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세상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 비즈니스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 비즈니스를 같이 형성하고 정말 놀라운 건 저는 아멘을 통해서 사실 최고의 보상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제 고등학교 동기, 다이아몬드가 된 고등학교 동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이 약간 취했어요. 그때 상황은. 근데 난데없이 벌떡 일어나더만은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은요, 김병주를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는 비즈니스가 또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아메가 전달된 거죠. 내가 지켜낸, 내가 첫 번째 본 설레임을 지켜내면 나보다 자기 인생을 획기적으로 더 강하게 바꿔가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자유롭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자존을 지키면서 나답게 살고 그리고 내가 알린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진짜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 딸하고 아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말 안 했지만 제 딸이 먹고 살 문제를 제가 해결해 놨습니다. 저한테 꽤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아메의 소득이 있거든요. 이 소득은 제가 제 딸한테 줄 것 같아요. 지금 심정으로는. 제 딸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못했던, 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됐던 사람이 내 다음 세대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게 가장 진실됩니다. 이게 사람들을 안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업입니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 사업의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다이아몬드 여행에서 최윤정 사장님의 그 자유로운 춤을 다시 보게 되는 날